안녕하세요. 어, 오늘은요, EFT는 안 할 거고요. 지지난 시간이었나? 비난, 비판 중독에 대해서, 수용 학원을 만들고 태핑을 했었죠. 근데 그 비난, 비판 중독 수용 학원과 연상호를 만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답을 적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날에 적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책에서 봤나? 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판단, 비난, 비판 중독이 언제 올라오는가? 라는 질문이 있네요. 여기서 제가 적은 건요, 5개를 적었는데 어, 전에 영상의 그 수영학원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스스로한테 음, 답은 뭐 자신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뭐 질문을 던져도 뭐 바로 자기 자신이 답을 못해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독이 언제 어떻게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타인이 뭔가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와 주변인들에게 불쾌함을 주면 반발심이 생겨서 비난과 욕설을 퍼붓거나 또는 뭐 어떤 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 괜히 지적해주고 비판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라고 적어놨네요. 음, 뭐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좀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거친 언행을 하면서 뭐 저나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면은 그때는 이 사람들한테 욕을 막 퍼붓고 싶어요. 뭐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직접적으로 뭐 행동으로 나서서 앞에 나서서 뭐 진짜 뭐 욕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혼자 막 속으로 뭐 욕하면서 속으로 삭히죠. 그리고 모자란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적하고 비판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지난 직장에서 일할 때 실습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실습생이 지난 영상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어, 좀 제가 전달한 거를 잘 수행 못하면은 수행 못할 수 있죠. 근데 일부러 좀 오바스럽게 자기가 좀 일부러 덜 떨어져 그걸 뭐 자기 스스로 설정을 해서 일부러 뭐 덜 떨어져 보이게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 친구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서 괜히 그냥 한마디 더 던져주고 싶고 뭐 지적해주고 싶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뭐 제 밑에 사람이다 보니까 지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게 보면은 제가 좀 잘 타이르고 설명하면서 좀 포용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어떻게 올라오는가 두 번째. 아 제가 제 위에 분 그 뭐 제 선임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지? 뭐 직장 다니시다 보면은 뭐 이런 경우 많죠. 굳이 나한테 안 시키고 밑에 애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또 해야 되니까 하면서도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그
직원은 외국인이긴 했었는데 아마 좀 더 저를 뭐 믿어주고 신뢰해 주어서 밑에 애를 안 시키고 저한테 시킨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밑에 애들은 시켜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사이가 좋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도 어, 기꺼이 그 시키신 일을 받아들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수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화가 났다 했잖아요. 저는 뭐 표현도 잘 못해요. 화가 나면은 그냥 혼자 막 주절주절 뭐 얘기하면서 그냥 속으로 삭히는 편이었거든요. 뭐 이런 거를 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도 은근히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저의 패턴을.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행동 못 해주거나 또 설명해 주는데 잘 이해 못하는 경우에는 짜증이 확 늘면서 막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비난한다. 음, 어쩌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의 옛날 모습이기도 해요. 저도 약간 좀 스스로가 뭐 어려운 말 하면 이해도 잘 못하고 말 특히 빠르게 하면은 더 힘들고 받아들이기 난감하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뭐 좀 안다고 내가 뭐 상대방한테 뭐 나의 의도를 말하고 설명했는데 얘가 뭐 그대로 따라주지 못하면은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일을 하고 완수할 때 나의 직장 상사라면 내가 완수한 일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까? 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또 그들에게 혹시나 내가 한 일에 대해 비난 비판 받지 않을까 뭐 걱정되어서 더욱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과정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뭐 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보고 드렸을 때 이분이 어떻게 말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또 고쳐야겠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하면서도 어떻게든 내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직장 상사한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서 뭐 고민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면서도 혼자 또 이것도 스트레스다 하면서 뭐 짜증도 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음, 위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그 상대방한테 뭐 직접적으로 아니고 비난 비판하는 일삼는 게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스스로 이제 인지 못하다가 인지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왜 이런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감사함이라는 게 잊혀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잘 표현했었는데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사라졌더라고요 저한테. 그렇다면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다 보니까 저는 불평 불만이 계속 쌓이고 넘쳐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인지하고 나서는 어, 아침 저녁마다 내가 감사할 게 주변에 뭐가 있나 억지로라도 막 적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 중독성이 얼마나 내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는가? 내 안에 반자가 있다면, 답이에요. 내 안에 반자가 있다면 그 반자가 나의 정체성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연민과 동정을 느낄 줄 알지만 동시에 무자비하고 과격한 내면을 지니고 있다. 이건 지난 시간 EFT 할 때 수영학원에 들어있었던 내용이었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직 내에서 나에 대한 직장 상사의 평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는 내면의 분노를 더 키우고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욕을 자주 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조직 내에 나의 위치도 올라가고 부하 직원이 들어올 때면 내 기준에 적합하고 능력이 좋으면 그들에게 나는 순한 양이이며 고마운 조력자로 느끼지만, 많이 부족하고 조직 내에서 또 부적합한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다. 이것은 비단 내 밑에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오만해지다 보니 위의 상사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거나 속으로 나만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기 일수다. 어느 순간부터 입사 초기에 가졌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 그 당시에는 늘 감사함을 중요시 여기며 혼자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했는데, 특히 아침에 기상하면 이른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감사의 마음이 없고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는 생각도 잘 안 들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뭐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만 계속 드는 거죠. 일상에 내가 감사함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 중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회피하고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이런 뭐 비난 비판 중독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중독을 통해 내가 뭔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또 다른 면모가 있다는 거죠. 그 면모를 왜 피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적었네요. 이전에 무시받고 부족했던 내 모습이다. 이것도 뭐 제 직장 입사 초기였나? 그때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네, 제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조직 내에서 성장도 했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제 크게 낼 수 있고 하는 상황이라, 이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예전에 내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책질을 주저하지 않죠. 말로는 너 성장하려면 이렇게 혼나면서 배워야 된다. 뭐 포장하는 거죠. 보기 좋게. 그냥 예전에 내 모습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서. 네. 그리고 제 안에 연민과 동정을 가진 그런 또 면모가 있어요. 채찍질을 가하면 또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럼 또 위로와 조언을 구하면서 혹시나 이 일로 그들이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또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지난날의 내 모습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상대에게 더욱 나의 권위와 힘을 각인시키고 그들을 억압하고 압도하려는 성향도 있다. 이런 성향이 내 예전 모자란 내 모습을 지우고 덮으려는 데서
기인한 것도 있고 상대를 굴복시켜 우월감을 취하는 것도 있다. 음, 지금 뭐 핵심은 그거죠. 이 중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피하고 있나? 예전에 나의 못난 모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회피하려고 이 중독을 계속 내가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중독을 나는 왜 필요로 하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 비난 비판을 일삼는 것은 어쩌면 내게 아주 쉬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보기 싫은 내 모습과 다른 이들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그 쉬운 일을 통해 해소하려다 보니 이 중독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 중독으로 인해 내 영혼이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물든다고 생각이 드니 이것을 지속했을 때 나의 미래에 닥칠 상황이 걱정되고 두렵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인지했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적어놨네요.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 탓하면 되는 거야. 남 탓하면 되게 쉽잖아 이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연스럽게 보호한다고 생각하죠. 정말 이것이 잘못됐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지를 잘 못하죠. 뭐 그거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 스트레스를 남 탓하고 남 비난한다고 해서 솔직히 풀리는 것도 아닌데 잠시 일시적으로 내 잘못은 아니야. 그러면서 뭐 가짜 안도감에 취해서 진짜 문제는 회피하는 거죠. 질문이 되게 많네. 질문이 되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중독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답은 내려놓을 수 있다. 지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중독에 대해 스트레스라 생각하면서도 나의 위치와 권위를 이용해 밑에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분노를 과격하게 표출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숨김없이 조목조목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다. 나보다 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혼자 속으로 막 궁시렁대면서 윗사람을 깎아내리며 내가 더 낫고 잘났다며 위안 삼는 아주 비겁하고 못난 놈이다. 사실 뒷담화 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한국인들이 뭐 약간 그런 정서가 있긴 하지만 저도 뒷담화 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막 그 사람이 좀 안 좋게 보여요. 근데 정작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 중독을 내려놔야 된다. 그냥 이 중독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이 중독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제가 더 쓰레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려놓겠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네요. 이제껏 이런 나의 모습을 눈치챘지만 그냥 넘어갔다.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은 그냥 회피한 거죠. 이것도 외면하고 덮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글로 적으니까 그동안 이것에 중독된 내 모습을 이렇게 글로써 적으면서 드러내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글로 적으면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확실하게. 뭐 남이 봐주면 더 좋고. 그러다 보면 피드백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제가 지난 시간에 또 그 EFT 수영 학원이랑 연상호흡으로 만들어서 또 적용도 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 중독을 내려놓고 벗어나려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직 질문이 4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